네, 임실군에서 온 장진우입니다. 예, 소비 트렌드에 따른 육자 산업 활용과 이를 통한 수익 모델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거창하게 저희가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제 전반부는 어떤 저희 농장 현황과 저희 향후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저희 전반적인 어떤 판매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 대내화 활동들을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농장을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2년 반 귀농한 지 2년 반 됐고요. 저 모습은 올해 48세고 중국 북경에서 중의학을 전공을 했고, 삼성전자에서 중국어 강사를 했고, 한일 월드컵 때 통역을 했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업종을 거쳐서 1년 반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귀농을 하게 됩니다. 저희 마님은 43살이고요. 사회체육학과를 전공해가지고 YMCA 수영 강사와 체육 강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전공을 살려서 헬스 트레이너나 요가 강사를 하고 있고,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임실 국민체육센터에서 성년 수영 강사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요가 강사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출강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 기간 동안 80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그런 관련 자료들이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 QR코드도 만들고,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거쳐서 가장 문제가 농부들의 어떤 팔로 문제, 팔로가 가장 준비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걸 이제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귀농하기 한 7개월 전부터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고 준비를 홍보와 판매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게 됩니다. 귀농을 한 이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이제 하게 되고요. 저희 전반적인 이제 저희 들깨를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가공을 하고 향후는 체험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고 마케팅을 상품화하는 데서 이제 연령대별로, 나이대별로 가격의 차이를 둬가지고 전략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20, 30대는 핸드폰으로 많이 구매를 한다는 것이고, 40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5, 60대 중장년층은 TV 매체를 통해서 많이 구매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맞춰서 20대는 인스타그램, 50대, 40대는 블로그라든지 인적 네트워크, 맨파워를 통해 가지고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향후 사업 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제 들깨 농사를 지면서 들기름 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 갖고만은 판매를 하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재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작년에 더 평수를 늘려가지고 1,500평 정도를 했었으나 그 역시 이제 부족하게 되고, 결국은 수매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웃 농가들의 주변 어르신들의 들깨 수확한 것을 수매를 해서 서로 이제 그 농가 어르신들의 팔로우 확보도 해드리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가려고 하고,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냥 포장 용기나 좀 더 특색이고 차별화된 가공품을 연구하는 방안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1인 가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힐링이나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체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이나 중국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2차 가공이나 3차 서비스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통해서 배웠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가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를 이미 지금 들기름 시장은 과포화 상태인데, 그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뚫느냐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 입과 귀는 사실 이제 익숙한 거에 이제 찾게 되거든요. 보통 입맛에 맞는 것을 찾고, 귀는 이제 좀 아는 노래, 뭐 즐거운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듣게 되고, 근데 눈만큼은 새로운 것, 뭐 특이한 것, 처음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제 더 관심을 갖는다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다르게 다르게 거기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식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재배 기술도 없고 어떤 품질의 차별화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어떤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가볍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차별화는 이미지 차별화였습니다. 그 포장용기나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 편의성을 고려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말하는 들기름이라는 컨셉으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 병을 담는 포장 박스를 저희가 POP 글씨로 하나하나 다른 문구를 써가지고 고객들이 직접 좋아하는 문구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했고요. 아주 뭐 사소하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차별화로서 저희가 공략을 하고 말하는 들기름이라는 컨셉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요거 병은 이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팔고 있고요. 말하는 들기름처럼 들깨가루도 말하는 들깨가루라는 컨셉으로 요거는 캘리그라피로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 캘리그라피나 POP는 저희가 귀농 전에 준비를 귀농하게 되면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어려우니까 방과 후 학습 기로 선생님을 하려고 배웠던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접목을 해가지고 POP나 캘리그라피를 여기에다가 포장에다가 써서 말하는 들기름, 말하는 들깨가루의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인 가구가 지금 이제 거의 30% 육박하고 있는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은 지금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어떤 가까운 편의점에서 매출은 올라가고, 또 특히 온라인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도 이제 공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편의화나 웰빙화, 속포장 농산물과 간편한 속포장 제품이 인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한 농산물 시장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작년에 신제품을 출시를 한 게 일회용 생들기름 속포장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 한 포에다가 하루 오메가3의 하루 권장량을 한 포에 담아서 저희가 들깨 농사를 처음 질 때만 해도 들깨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저희가 들깨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내 필수 지방산 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식물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들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들깨에 들어있는 생들기름을, 사실 들기름도 마찬가지지만 들기름은 고온을 보기 때문에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생들기름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 실제로 처음엔 들기름만 판매를 했었으나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생들기름을 판매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거의 90% 이상이 생들기름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렇게 속포장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한 스푼이라 이제 뭐 산패 걱정 없고 휴대가 간편한 속포장을 만들었고, 아침에 한 스푼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를 하면서 상표 등록도 마쳤습니다. 이제 선물 세트도 역시 그 말하는 들기름, 말하는 들깨가루라는 컨셉에 맞춰서 감성적인 캘리그라피 문구로 역시 디자인을 했습니다. 나중 말고 지금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지금 같이 한 포 한 포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 세트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지금 하면서 네이버나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이제 최근에 쿠팡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제부터 정확하게 딱 주문이 다 끊기더라고요. 역시 다행히 그거 아니었으면 또 중간에 택배사로 또 가야 될 상황이었을 뻔했는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주문이 어제부터 안 들어왔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또 어떻게 마케팅을 이미 저희 속포장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처음은 아니나 저희가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마케팅을 해야 할까 고민한 끝에 감동을 시키는 마케팅을 하자. 손발이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한 병을 사신 분이신데 저희는 사실 이제 5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거든요. 근데 이 한 병, 두 병 사시는 분들이 사실 더 소중한 고객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택배비까지 부담을 하면서 한 병만 사겠다는 그런 분들한테 그때 제철 농산물 저희가 이제 같이 농사졌던 농산물 자필 감사엽서까지 같이 동봉을 하고 제철 농산물이 없을 때는 오른쪽 그림처럼 주변에 이제 가공품도 같이 띄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양파도 있고 고추도 보내드리고 이건 이제 인터넷 후기 글인데요. 이렇게 계속 역시 고객분들한테 감동을 드리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 앞에 요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때 공적 마스크도 같이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좋아하셨고 요 같은 경우는 역시 한 병 사신 분이신데 저희가 그때 냉이가 나왔을 때 냉이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완전 만족, 강추, 감동하셨다고 후기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2018년도 5월달에 첫 귀농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그때 이제 첫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딱 6개월 만에 수확한 그 작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첫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 이제 농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때를 첫 시작으로 작년 2019년 1년 동안은 여러 가지 각종 장터나 축제에 또 나가게 됩니다. 임실 기재탄학과의 임실의 청년이라고 주말 장터에 나가게 되고요. 농산물만은 가지고는 고객들 유치하기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도 동시에 판매를 하면서 고객들을 아이들이 따라오면 어른들한테는 이제 저희 이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로 끄는 전략을 했고요. 향후 저희가 이제 체험장도 이제 할 건데 이제 이 장터 나갔을 때 저희가 체험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실전에 이제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실하면 가장 이제 유명한 축제가 임실 앤 치즈 축제라고 거기서도 작년에 나가서 짧은 시간에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불에 구워 먹는 아이스크림 임실에서는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드시고 싶으시면 6월에 축제 때 한번 또 오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 페스티벌 축제에도 나갔었고요. 산타 축제에도 나갔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 판매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서 활동들을 했던 모습이고, 그밖에 이제 어떤 대내외 활동들 중에 작년에 저희 농장으로 견학을 오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시점은 저희가 2해째 농사 짓는 해였거든요. 사실 들깨 농사 2해째 짓는데 저희 농장을 견학을 오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당연히 그럴 리가 없는데 잘못 알고 전화를 하신 건 아닌가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일날 대형 버스 오기 전까지도 반신반의를 했었는데 결국 오셔서 이렇게 어떤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고 강의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작년에 이제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경진대회라고 이거 했었는데, 여기 카메라 앞에도 뻔뻔스럽게 막춤을 춰가지고 그래서 수상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신문에도 도매 신문에도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작년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총회 때 우수농가로 선정이 돼가지고 역시 사례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밖에 이제 또 홍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튜브도 이제 하고 저희가 사실은 한 2년, 최소 3년 후에 방송 전략을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왔고 그래서 작년에 그 들깨 수확 시기에 맞춰서 나는 농부다라는 방송을 출연을 했고요. 이거 MBS 농업방송이라 해서 사실 기대도 안 하고 찍었는데 재방송이 많이 나갔고
이제 인천 경기 지역의 OBS라고 그쪽으로도 재방송이 많이 나가서 거기에서 의외로 문의 전화와 판매로도 많이 이어졌고 고객 DB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또 서울에서 이제 삼성 코엑스의 강선웅 대전이라고 식품 창량회관에도 참가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머슴과 마님의 컨셉으로 참가하고 경매에도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잡았고요. 한 달 전에는 이제 공중파 SBS에도 이제 방송 요거는 이제 두릅 수확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50대 중장년층들은 TV 매체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예, 컴퓨터로 고객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 감동 서비스를 위해서 뭐 자필 엽서 쓴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제철 농산물 같이 보내드리는 거고, 판매 실적은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28년차, 9년차, 10년차 되시는데 저는 이제 부의 농사진 것 같고 판매를 매출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소소합니다만은 예, 소신 있게 말씀을 그 성장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작년 매출 대비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매출 1년 매출을 이미 팔았습니다. 그래서 700kg 이상 팔고 한 2천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런 식의 추세면은 올해 1년 매출은 1.4톤의 두께를 가지고 4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동기 대비 250% 성장을 했다는 그 부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저희 농장에 이제 아까 방금 지금까지는 이제 들깨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들깨 말고도 이제 두릅도 하고 고사리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합치면 이제 상반기 2,3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농가외 소득이 사실 귀농이 농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귀농해서 어떤 시골에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생계를 유지하느냐가 이제 정말 중요한 귀농의 포인트 같은데요. 그 농가외 소득이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앞에서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저희 농장의 마님이 여러 가지 체육 관련해가지고 저희 생존수영 강사, 뭐 수전원 강사 인근 지역으로도 많이 출강을 갑니다. 그래서 뭐 남원시라든지 진안이라든지 단순히 육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를 예, 웃음. 이거 시간 가만히 인내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쫓겨서. 예, 그래서 귀농한 이후에도 어떤 노인 건강 치료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많이 구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백수가 되면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소득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도 한 3,600여만 원의 소득을 했습니다. 결론은 저희 소비자를 감동시키고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해서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m still hungry. 2020년 저희가 새로 출시하려는 계획 어떤 그 야심작은 세계 최초 바르는 들기름을 출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들기름 팩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들기름 팩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사항이 있는데 번거롭지 않게 편하게 바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바르는 들기름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은 보통 1년에 한 2차례잖아요. 설과 추석, 물론 그때도 중요하지만 1년 365일 선물 시장을 공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가벼운 SNS를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하는 20, 30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2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선물 시장. 1년 365일이라는 거는 오늘도 어느 누군가는 생일이고 어느 누군가의 부모님은 생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20, 30대를 공략해서 그분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2만 원이 되지 않는 주머니가 가벼운 그분들을 위해서 공략한 신박한 디자인으로
그 1년 360일 선거시장을 노리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실패를 한다는 것은 도전을 했다는 거고요. 저는 최강동안 농장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